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이 종목들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가장 핫했던 종목 뭔가요? 네, 요즘 좀 메타버스 관련주가 특히 좀 뜨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 가상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 뒤에 세계를 뜻한 유니버스 뒷글자가 합친 합성어인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괜히 뭐 영어고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각자의 아바타로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최근 업계뿐 아니라 뭐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여럿이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가상 세계에서 입학식도 하고 또 채용 설명회도 하고 뭐 심지어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까지 사귀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주 메타버스 물결에 직행열차를 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맥스트입니다. 지난 27일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재작년부터 이 증강현실, 이 AR 기술을 제조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트는 첫날부터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뒤 4일째 상한가에 마감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어제까지는 장중에도 계속 상한가를 유지했는데 오늘은 살짝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까지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스펙을 제외하고 국내 증시 첫 따상상상상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맥스트가 지금 상상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장한 지 3일 만에 수익률이 300%가 지금 넘게 달성을 하게 되는데, 자, 모르겠어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즈위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한 시가총액이 한 8,100억 정도 되고요. 위즈위 스튜디오가 한 6,100억 전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맥스트가 상장되고 나서 계속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지금 한 5,500억까지 비슷하게 지금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업체가 약간 이제 비슷한 시총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이제 이 맥스트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다 오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쪽 이제 메타버스가 분위기가 좋으면 더 가는 거고 안 좋으면 빠지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메타버스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조금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맥스트도 요 정도 선에서 당분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맥스트가 상장 이슈로 여타 지금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도 갔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었는데 그럼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보면 혹시나 힘이 들어왔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 대장으로 보시는 거는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스텝. 일단 대장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맥스트 이야기로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이제 남북 경협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난티 그리고 일신석재 등 남북 경협주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 이게 복원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오름세인데요. 이 통신선을 비롯해서 이 남북 협력 소식이 잇따르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통신선 복원 4일째인 어제죠. 한미 고위급 유선 협의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좋은 진전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코로나 상황에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신석재의 경우는 공매도가 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지금 북한 최근에 이제 유엔 식량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북한이 상당히 식량 사정이 안 좋은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 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전 트럼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차이점인데 이전에는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실속이 없었죠. 근데 지금 바이든 쪽은 이게 이제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그러니까 바깥에 노출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그 트럼프 때보다는 지금이 더 이들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이제 공개하고 그 과정들은 계속 이제 밑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그 흐름들을 좀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때와는 달리 좀 긍정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아난티인데요. 아난티가 지금 보시면 이게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상승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음봉이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주가가 좀 강하게 가는 상승 안에 이제 기술적 패턴이거든요. 지금 아난티가 지금 그런 형태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현재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일신석재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일신석재보다는 아난티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아난티는 만약에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리조트라던가 부동산 개발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아난티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어서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이 안 돼도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아난티가 좀 더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남북 경협이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건 좀 부담이 되지만 이번 빠질 때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남북 경협 안에서는 일신석재보다는 아난티가 원래 본업에 대한 펀더멘털도 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까지 쭉 이야기해봤는데 세 번째 기업이죠. 네, 많은 투자자들 관심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 두산중공업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5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1,40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이 매출은 3조 원에 다다르면서 약 12% 늘었고 순이익도 2,020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두 중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보다 공정을 초과 달성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요. 올해 수주 목표가 9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산중공업 굉장히 시장에서 무거운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원전으로 묶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인식을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주가를 좀 보면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이제 어떤 실적 추이를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주가 좀 많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언젠가부터는 좀 최근에 이제 수주가 이제 다시 쌓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 움직임이 그냥 우연하게 움직인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차차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이제 좀 변화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펀더멘탈로 접근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원전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때문에 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변화가 이제 바뀌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꺾였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르고 좀 고점이 꺾였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그래서 어디서 이제 바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좀 상당 기간 조정 기간이 진행이 되다가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펀더멘털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단기는 일단 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좀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는 상당히 리스크하니까 네.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좀 잡히면 네. 저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대신에 긴 호흡으로 보자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의견의 중심에 있는 뭔가 펀더멘털이라 하면 본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처럼 이 원전 관련 이슈로 뭔가 슈팅이 나올 것 같진 않으세요? 그 근데 이제 부분은, 예. 원전 이슈로 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테마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 차트를 네. 봤을 때 테마성보다는 테마는 꺾인 것 같아요. 예. 본업에 대해서 이제 차트 흐름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이제 테마성보다는 본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체크해봤고요. 네 번째 기업은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품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난 27일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지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50% 가운데 17.5%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고요. 원래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50%를 갖고 있었는데 이로써 67.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스포코리아가 IPO를 할지도 주목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마트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M&A 자금을 마련하고 경영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성수동에 있는 본점을 팔 예정인데요. 오는 9월 입찰이 실시됩니다. 네. 지금 이마트 스타벅스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이 스타벅스의 1호 팬이었다가 주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2년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리포트가 나와서 보도를 했는데 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세간에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은. 예.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 이마트 스타벅스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서서히 이게 스며들겠죠. 서서히. 그래서 아마 이마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작년에 매출이 한 2조 원 가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분기도 5,227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가 이제 코로나인데 가장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리고 1분기도 지금 분기 사상 최대의 지금 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이마트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매출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의해서 이제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그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마트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상장까지 지금 염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업 자체가 크게 악재만 없다면 지금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대략 이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에 따라서는 이마트 주가가 이 앞에 박스권 돌파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앞에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스타벅스 이슈는 길게 봤을 때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마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급을 받더니 한 7월 중순까지는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기업이네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라면을 파는 식품업계 주가인데요. 바로 라면이
비싸집니다. 이 원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결국 라면 업계가 인상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이 농심이 국내 라면 시장 1위인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7% 가까이 올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약 5년 만의 상승인데요. 지금 대형마트에서 신라면이 하나당 676원에 팔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다음 달 16일부터는 736원으로 뛰는 겁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값을 약 12% 올린 데 이어서 농심도 따라가면서 삼양식품이나 팔도 등 다른 업체까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점유율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도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머지 업계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라면값 상승에 농심과 오뚜기 주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특히 농심이 지난 27일부터 3거래일째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장초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농심이랑 오뚜기는 주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농심은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오뚜기는 너무 네. 비싼가요? 아니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단기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라면은 사실 이제 뭐 거의 뭐 국민 식품이죠. 뭐 최근에 이제 그 곡물가가 급격히 올랐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 라면 가격 인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인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곡물가는 좀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 라면 가격이나 이 식품 가격은 이제 한번 오르면 다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이제 곡물가가 급등했을 때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곡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그거 안정 찾는 그 갭만큼 그 오뚜기나 농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가격 인상은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흐름은 왜 이렇게 약하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아마 이제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격 인상이 나오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인상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팔고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건데 단기 흐름은 이러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흐름으로 흐름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곡물가가 안정을 찾고 라면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흐름보다는 조금 라면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뭐 긍정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